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당대표 그리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고영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유통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고영일 대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가 미중 패권주의 전쟁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에게 한 줌의 희망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대 야당의 폭주는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아직도 대선 패배 불복 프레임에 갇힌 듯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비전도 없고 야당에 대한 전투력도 없고 내부 갈등에 대한 응집력도 없는 총체적인 삼무로 지리멸렬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백척간두의 상태에서 진일보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서울광역시 구청장 한 자리를 놓고 치르는 차분한 선거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득권 정치 구태의연한 중앙 프레임이 작동하면서 언론 등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니 강서대첩이니 하면서 국민들을, 특히 강서구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지고 또 내년 4월 총선까지 간다면 그 이후 여야의 대치 정국은 더욱 경량에 휩싸이고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 특히 서민 경제는 미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통일당 당대표인 제가 이번 선거에 나선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강서구민 여러분, 중앙 정치로부터 강서구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강서구에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자유, 보수,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통일당인 것입니다. 저 고영일이 강서 발전과 자유, 보수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자유통일당과 저는 제22대 총선의 길목에서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여야의 본격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는 불붙고 있는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강서구라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걸맞는 조용하고 내실 있는 모범적인 선거가 되도록 분위기 조성에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저를 포함한 모든 예비 후보들은 강서 발전에 적합한 인물이 진짜 누구인지를 가리는 페어플레이 정책 대결로 58만 강서 구민의 신임을 제대로 물을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오늘 이후 정책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구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막대한 혈세로 치러지는 강서구민을 위로하게 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보궐선거 기간은 물론 앞으로 야당의 오만과 독선의 질주가 멈추지 않는다면 자유보수의 가치와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 지금처럼 어떠한 저항과 도전에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셋째,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동성애법, 퀴어 축제 등으로부터 우리 자녀와 가정을 지키고 모든 교회와 양식 있는 단체,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강서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자유통일당과 제가 어떤 모습으로 선거를 치르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31일 자유통일당 대표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고영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국심 여러분과 그리고 자유통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청 주민 여러분, 이번에 강서구청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시고 선거에 출마하신 고영일 우리 자유통일당 대표님께서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찬 노력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박수로 여러분 힘차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자들의 일문일답 질문을 받고 그리고 출마의 변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우리 후보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방송의 전세수입니다. 예예. 예. 지금 돈봉투 사건에 관련돼서다가 넘겨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공화당하고 예. 또 김태우 지금 사면대가 나왔잖아요. 예. 이쪽에 우파들이 세 분이 이제 지금 경합할 것 같은데 예. 걱정스러운 게 예. 절대 돈봉투 관련 쪽으로 넘어주면 안 되는데 예. 그게 너무 좀 걱정이 돼서 예. 어떻게 하든 예. 이쪽으로 갖고 와 있는데 누가 되든 간에 예.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예. 이거에 대한 좀 우리 대표님들 우리 전 후보자님이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우파가 분열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는 각 지류의 물들이 있습니다. 하천들이 뭐를 이루고요? 예, 시내를 이루고 시내들이 강을 이루고 강은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바다라는 범보수 우파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범보수 우파가 있는데 그 물들이 각 지류로부터 흘러 들어온다고 해서 지류를 전부 다 통합해서 하나로 뭉쳐라 얘기합니까? 하면 가만히 놔두면 바다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가면 다 만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다 만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좌파 같은 경우에 좌파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반국가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대 야당도 있고 정의당, 진보당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국가 세력, 특히 좌파 세력들이 분열을 했다고 언론이 떠들어댑니까? 안 떠들어댑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합종 연행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 좌파의 진보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정당을 맨 선두에 내놓고 뒤에 슬그머니 따라가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 세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우는 정당,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자신들을 내어 던지는 정당들을 다 배제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안 싸우고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나타나서 우리가 지켰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은 만약에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자유통일당이 나간다면 이 부분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을 애쓰게 국민들이 세워놓고 나서 그 정권을 지켜내는 그런 정당이 나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바다에서 다 만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분열이라고 볼 수 없고 궁극적인 가치를 지켜내는 정당이
나서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유수의 이광원 기자인데요. 예. 사실 이제 뭐 선거라는 것은 조직력 예. 싸움과 예. 어떤 그런 지역 인지도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갑자기 이제 뭐 네. 오랫동안 뭐 여기 뭐 예, 예. 뵌 분들이고 하지만 예. 거기 어떤 그 조직력 예.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좀 다른 색깔을 가진 분들이 그쪽에 맞습니다. 분들이 예. 많은데 거기서 어떤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잘 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또 롱런이 될 수도 예.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면서 어떤 저희들이 자유통일당이라는 진짜 당원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있었고 그 외에 그보다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유마을이라는 조직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유마을이 강서구의 회원이 거의 2만 명에 육박합니다. 18,000명쯤 되는데 이 18,000명의 자유마을 회원과 2,600명의 자유통일당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만 명이라는 숫자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조직보다도 강력한 조직이 사실 광화문 태극기 부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세력들이 자유마을과 자유통일당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라는 반국가 세력들이 있는 그 정권 하에서 끝까지 조직력을 유지하면서 다퉈왔던 세력이 우리 말고 우파에 있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파에서는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조직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보궐선거의 참여율입니다. 투표 참여율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통상적으로 보궐선거의 투표 참여율은 30에서 35%입니다. 실제 작년 지방선거 참여율은 51%입니다. 보궐선거는 훨씬 적죠. 30에서 35%면 유권자가 50만 명 정도가 되고요. 50만 명 중에 30%면 15만 명입니다. 35% 해봐 16만 명 조금 넘게 되는데 결국 8만 명을 득표를 얻는 사람들이 이번에 안정권으로 들어가는데 저쪽에 좌파 세력들 우리가 말하는 반국가 세력들인 경우에도 정의당, 진보당, 민생당, 녹색당 특히 정의당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만만치 않게 거기도 그 8만 표 중에서 과반에서 상당 부분을 갉아먹게 됩니다. 결국 이 싸움은 5만 표 이내에서 결정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의 조직이 여기에서 그냥 3배 싸움 내지는 2배 정도만 확대한다면 결국은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직력 부분에서는 저희가 충분하다고 보고 그리고 연고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강서구에 우리 당원과 조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서구는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방문했던 그리고 심려를 기울여 와서 제가 방문했던 곳들이기 때문에 관리했던 곳이라 저는 이 부분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공약들을 발표하시려 예. 했는데 예. 오늘 기자회견 자리니까 예. 또 보도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핵심 예. 강서구청을 위해서 하려고 하시는 중요 그 선거 공약을 좀 이 시간 제가 강서구청의 예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예산 부분을 살펴봤는데 강서구청의 1조 2천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60% 이상이 복지에 쓰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예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강서구청인데 그쪽에 아주 편파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예산이 그 전까지 포퓰리즘으로 표를 얻기 위한 예산에만 예산이 집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산 구조 중에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건축과 재개발 이런 부분의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결국은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과 재개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이 허용을 제한을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기업들이 부동산을 개발하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재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택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통해서 우선 재건축, 재개발 완화 이걸 통해서 저는 주택 공급을 늘리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 예술과 관련된 부분인데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 개척교회가 한 1만 5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강서구의 조직도를 바라보면 문화관광부에 쓰이는 그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문화정책과라든가. 그런데 거기에서 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 사람입니다. 문화, 체육, 예술 아예 팀이 다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팀에 종무 담당관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8급, 9급 공무원 한 사람을 놓고 강서구에 있는 574개 교회를 그 사람이 다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배정 없습니다. 강서구에는 문화재 하나, 종교적 문화재에 쓰이는 예산 외에 아무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단체, 특히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해왔던 행동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의 상당 부분을 누가 담당했었느냐? 교회가 담당했던 거예요. 종교기관이 담당해서 실제로 국가 예산 없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그런 종교기관들을 통해서 자원봉사하는 기관에 집행되도록 하면 복지예산은 복지예산대로 감축하면서 다른 쪽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입니다. 교통 부분에 있어서 강서구는 육해공을 아우를 수 있는 서울에서 유일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항공 부분은 김포공항이 있죠. 국제선까지 연결이 됩니다. 지하철 인천공항까지 공항철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상이 경인 운하가 한강변까지 강서 지역까지 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정비라든가 연계시키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해상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교통 중심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 세부적인 정책들은 앞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SP 통신의 김승철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9일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야 한 33%, 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후보님의 선거 전략이 이거를 좀 유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선거 전략이 있으신지 지금 몇 퍼센트 정도를 기대하고 계신지 그리고 따른 선거 전략은 어떤 게 계신지. 아까 선거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조직력 싸움입니다. 조직력이 이미 2만 명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50%가 8만 표인데 그러니까 이 35% 참여율의 50%는 8만 표가 안 됩니다. 7만 몇 표가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7만 표에 7만에 2만, 7만 분의 2만 하게 되면 이미 3분의 1표가 거의 달성돼 있는 7분의 2를 우리가 이미 달성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5만까지 올리는 3배로 올리는 그 정도로만 나가면 저희들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문항에 저를 놓지는 않았잖아요. 그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거는 국힘당 내에서 후보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요 문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힘당이 아니고 자유통일당 당원입니다.
자유통일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누가 가장 유력하냐 물으면 저는 30%대가 아니라 100%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여론조사의 표본과 관련돼서 적절치 않은 그거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당을 포함시켰을 때는 또 다른, 이제 앞으로 그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당, 그리고 저도 오늘 출정식을 하기 때문에 알려지고 공식적으로 출마를 발표하고 우리 당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하고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대한민국 자유통일당 고영희 여러분, 자 힘찬 박수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